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14년 3회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31번 두 품종을 교잡하여 그 후대에 좋은 형질을 가진 개체를 분리, 선발하여 고정시키는 육종 방법은? 만약 선발 얘기만 나왔으면 선발 육종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잡하고 우수한 것을 선발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은 교잡 육종법입니다. 분리육종법은요, 기존 품종에서 실용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전적을 거를 선택하고 고정하는 방법이고요. 분리육종법과 선발육종법은 같은 말이에요. 자, 개통육종법은요, 자가수분하는 농작물에서 교배 잡종체 2대부터 새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32번, 변이의 크기는 육종에 매우 중요해요. 변이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변이를 되게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 번 교잡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암술 머리에 수술에 꽃가루를 여러 개 묻혀놓은 과정을 하거나 방임 수분을 거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교잡하고 그 중에 우수한 걸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변이는 뭐냐면 생물 개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이에요. 다양한 작물의 교잡을 통해서 작물의 특성을 다양하게 만드시면 되게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신 거예요. 33번 형질의 변이와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속 변이를 보이는 형질 중 폴리진, 이거는 양적 형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유전자가 작용하는 값이 환경보다 크다, 이게 아니고요. 환경이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형질의 표현은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전력은요, 양격 성질의 변이를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 통계치예요. 가족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력 하면 양적 형질의 변이, 양적 형질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본 통계치입니다. 딴꽃 가루 바지성, 같은 말로 타식성은요, 작물에서 원치 않는 우성 유전자를 독퇴시키는 것보다 원치 않는 열성 유전자를 독퇴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 말은즉슨 교배를 하고 나면 우성 유전자는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선발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치 않는 거는 열성 유전자가 있다면 어떤 것이 열성인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독퇴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34번 농작물의 품종 변천 요인과 관계가 적은 것은? 작물들의 품종이 변화하고 있어요. 점점 더 그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호성과 경제적인 상황, 농기계의 발달에 따라서 농작물의 품종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품종의 분류는 아닙니다. 우리 농작물의 품종이 변화하면서 다양하게 품종의 분류로 나타나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35번 작물육종의 전망으로 틀린 것은? 형질 전환의 기술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환경이 다양화되고 사람들의 수요와 요구가 다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적합한 다양한 형질 전환 기술, 육종 기술이 점점 더 증가될 거예요. 특히 제가 바라본 농업에서 핵심 파트는 종자와 농약, 그리고 비료입니다. 여러분, 요새 비료값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종자값도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종자에 투자하셔야 돼요. 자, 36번이에요. 장려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량 품종 중에서 재배가 공전되는 품종, 장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려 품종은 우량 품종 중에서 재배를 권유하고 있는 품종이다 라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계 분리법에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식물은 자식성 작물이에요. 자식성 작물을 계속 자가 수정하면 이 3세대에서 순도와 생산력 검정을 하는 게 순계 분리법입니다. 자식성 작물 중에서 자식하면서 나타나는 그 우수한 특정 성질을 선발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번 채소의 체종포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채소를 기르셨어요. 그럼 그 채소에서 종자가 이제 생성되겠죠. 그럼 종자를 채취하는 거죠.
그 채취하는 포장이 최종포입니다. 그러면 병해충 발생이 적어야 되고 개화기와 성숙기에 비가 적어야 됩니다. 또한 노지, 바깥 야외에서는 월동이라는 거는 겨울철 시기를 이제 겪는 걸 말하는 거죠. 월동이 용이한 그런 따뜻한 곳에서 채종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 남쪽의 따뜻한 섬 지역에서 또 채종포가 은근 많아요. 4번이 틀렸어요. 자연교잡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기껏 신품종을 육성했는데 다른 작물의 종자가 혼입이 되면은 그 종자의 순수한 유전적 특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38번에 4번입니다. 39번. 한 개의 생식핵으로부터 몇 개의 웅액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제 감수 분열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 내용입니다. 한 개의 생식핵은요, 두 개의 웅액이 돼요. 이 두 개의 웅액 중 한 개는 난핵과 결합해서 배가 되고 또 다른 한 개의 웅액은 극계가 결합해서 배유가 됩니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눈 감고도 써보셔야 돼요. 40번. 개화기 조절 방법이 아닌 것은 꽃이 피는 시기를 조절합니다. 어떻게 조절할까요? 첫 번째는 파종하는 시기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비료와 배수 관리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그런 조건도 적절하게 관리하면 개화기도 조절이 됩니다. 온실법. 온실에서 좀 따뜻하게 재배하시면 개화가 더 빨라지겠죠. 4번. 재웅법. 재웅은요. 그 양성화 꽃에서 수술을 제거하는 게 재홍입니다. 41번. 잡초의 방제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기계적 방제는요, 제초용 농기구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화염 제초 등을 하는 게 기계적 방제예요. 같은 말로 물리적 방제라고 합니다. 생태적 방제는요,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거는 이제 경종적 방제입니다. 경종적 방제. 하지만 시기를 조절하는 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리적 방제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자, 화학적 방제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거죠. 3번, 밀식 재배하는 것도 이 경종적 방제에 속합니다. 정확하게 제일 틀린 건 3번이에요. 41번.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용도에 따라서 공해 작물을 분류할 때 이 공해 작물의 하위 요소인 양료 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자, 공해 작물은요, 같은 말로 특용 작물입니다. 특수한 용도로 이용되는 작물이에요. 그 중에서 양료, 이 약으로 쓰이는 거죠. 제충국, 이 제충국도 우리가 유기농업 자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제거한다, 국화 종류인데 이 국화는 곤충이 싫어하는 국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기농 자재로도 쓰이고 인삼, 박하, 호프, 백수, 목단, 감초, 작약 이것들이 약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43번 생력 재배 같은 말로 생산력 향상 재배죠. 이거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작업 효율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4번 산성 토양에서 나타나는 무기 성분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산성 토양에서는요. 칼슘, 마그네슘의 이용도가 증가되지 않고 감소가 되고요. 염류 축적도 증가가 되고 아연, 망간 용해도가 증가가 됩니다. 인산이 불용화돼서 우리가 인산을 사용하실 때는 약산성 혹은 중성 토양을 맞춰주셔야 돼요. 45번. 우리나라 병농사를 짓기 알맞은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나라는요, 자연재해가 있어요. 언제 있죠? 여름철 태풍이 올 때, 장마일 때 벼가 완전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벼가 쓰러지는 걸 뭐라고 하죠? 도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벼가 쓰러지게 되면은 아마 보험에 가입하셨을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손해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물론 이 자격증도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벼가 얼마나 쓰러졌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종자기능사 취득하신 다음에 손해평가사에 꼭 도전해보세요. 이 자격증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나머지 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토질과 산도가 벼농사 짓기 알맞고요.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일조 시간과 일사량이 풍부해서 벼 농사 짓기에는 알맞지만 여름철이 좀 제일 어렵네요. 46번. 큐어링 처리가 가장 효과적인 작물은 고구마와 감자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큐어링에 대한 설명이니까 꼼꼼히 읽어보고 가세요.
47번 벼수량 요소네요. 벼수량은요. 단위 면적당 이삭수, 이수 평균 영하수, 등수 비율, 천립중을 천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제곱미터가 이제 단위 면적인 거죠. 1제곱미터당 300개의 이삭이 있어요. 그 중에 그 1이삭당 영하, 벽꽃이 100개가 달려있고 등승률이 80%예요. 그럼 0.8에 곱하시고요. 천알의 무게가 20g이에요. 너무 작은데요. 그래서 이 별 수량은 1제곱미터당 480g이 나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48번. 관행적인 방법으로 콩 재배를 하던 농업인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 경운줄뿌림 재배법으로 재배 방법을 전환하였다. 경운줄뿌림 이게 뭐냐면요. 경운 땅을 파고 그리고 일항을 만들어서 약간의 줄뿌림 땅 파고 그리고 이제 줄뿌림으로 콩을 재배하는 거죠. 이 이유는 어느 작업에서 노력을 절감하기 위하면 파종하실 때 그런 줄뿌림 파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같은 말로 조파라고 하는데 이 파종할 때의 작업을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9번 생력기계와 재배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농경지를 정리하셔야 되고 농로를 정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트랙터, 농기계가 다녀야 되거든요. 트랙터. 네, 제가 트랙터 진짜 좋아해요. 자, 동일 작물을 동일한 집단 재배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초제 같은 농약을 사용합니다. 이식 재배를 통한 재배 체계 확립, 뭔가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직파 재배를 통해서 직접 밭에다 파종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작업 효율이 더 빠르겠죠. 물론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는 꼭 살펴하셔야 되고요. 50번. 농약 살포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3번에 틀렸어요.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사용 후 남은 농약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어두운 곳이나 안전한 곳에 자물쇠를 꼭 잠궈 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농약은 계속 문제가 점차 심화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약에 관련된 그런 법이 생겼거든요. PLS,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허용된 농약만 그런 목적하는 작물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농작물은 폐기하셔야 되나 법에 그런 저촉된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51번. 토양 산도에 따라서 특히 산성 토양에서 잘 생육하는 화해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은 내산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철쭉, 치자가 내산성이 강한 작물들입니다. 52번. 밀의 용도에 따라서 품질의 특성이 고급 빵이나 마카로니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밀가루는요. 강력 밀가루, 강력분이에요. 우리가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밀의 용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강력분은 고급 빵, 마카로니, 스파게티. 53번이에요. 벼의 담수 직파할 때 가급적 중만생종이나 중만생종을 선택하는데 이와 가장 관계 깊은 벼의 특성은 우리가 벼 재배 시기에 따라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하는데요. 담수 직파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벼를 이항기를 써가지고 이항을 하거든요. 그런데 논에다가 바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담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저온이나 아니면 자라나는 시기에 벼 알이 맺힐 시기가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올 시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피해서 우리가 중생종, 만생종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장마철인 그런 여름철 시기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여름철에 비바람에 의해서 이 벼가 넘어지는 거를 도복이라고 하죠. 내 도복성을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54번. 아직 덜 익은 과실을 수확하여 일정 기간 놓아두면 익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면 후숙이에요. 바나나, 토마토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55번. 산간지방에서 춥겠죠? 벼를 재배할 때 가장 피해받기 쉬운 기상 환경재해는 냉해예요. 냉해와 동해 헷갈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냉장고, 냉동실 생각하시면 냉해는요. 0도씨 이상의 저온이에요. 벼는 고온성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0도씨 부근이면 저온이기 때문에 이 저온 피해를 받습니다. 56번. 작물 종자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자 발화에는요, 적절한 수분, 산소, 온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발화 조건 세 가지는 수, 온, 산, 광이겠죠?
자, 광은 세 가지로 나누죠. 광바라, 그리고 암바라, 그리고 광과 전혀 무관한 그리고 광무관계 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종자의 발화조건은 필사배로 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57번. 벼의 생육에 최저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벼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식량작물 1순위잖아요. 최적 온도도 많이 나오고요. 최고 온도도 많이 나오고 최저 온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도 하나씩 외워주세요. 58번. 고온성 채소는 어느 것인가? 고온성 채소는요, 보통 과채소가 많아요. 과일 채소, 수박, 참외, 오이, 가지, 이런 것들 다 과채소죠. 그런데 아마 딸기가 헷갈리실 거예요. 요새 딸기철이잖아요. 바로 촉성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 때 딸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월이에요.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 계실까봐요. 딸기는 이 과채소 중에서 저온성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이제 재배를 하시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나 이제 여름철에 재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진딧물이나 이렇게 곰팡이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겨울철에 재배하시면 그때보다 환저하게 병해충의 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가격적인 면에서 겨울에 이제 대표하는 과채소이기 때문에 딸기를 많이 재배합니다. 58번 고온성 채소로 대표적인 것은 토마토입니다. 59번 다음과 장점을 가진 재배 방식은? 호찍기, 사이찍기, 섞어찍기, 번갈아찍기. 이거는 뭐냐면 작부체계예요. 유기농업 기능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재배 방식에 따라서 호찍기, 단작이라고 합니다. 사이찍기는 이제 간작, 사이 간자를 써서요. 그리고 섞어짓기는 혼작, 혼합한다, 혼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번갈아짓기는 교호작입니다. 기계화가 가능해요. 재배 관리비 간단하고요. 다른 재배에 비해서 수량을 많이 낼 수 있어요. 바로 호찍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60번. 우리나라의 연간 일조 시간, 그럼 태양빛이 비춰내리는 그런 시간들은요, 2000에서 2500시간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지금까지 2014년도 3회 관연도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가시면 카페에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